저출산, 고령화는 세계적인 트렌드인데요.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는 한국의 미래는 어떨까요? 한국의 10년 후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은 인구학자 조영태 교수님이 쓴 정해진 미래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책 내용이 궁금하신 분 계속 봐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대의 독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영업인의 독서를 많이 진행해 왔었는데요. 이제 조금 섞어서 영업인의 독서도 하고, 그리고 시대의 독서, 그 시대의 흐름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그런 어떤 책들, 이슈화되는 내용들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의 독서에서 소개해 드리는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네. 정해진 미래라는 책이고요. 예, 인구학자 조영태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예, 책이 나온 지는 조금 됐어요. 이게 2016년에 초판이 나왔던 책인데, 그래도 지금 읽어도 어떤 좀 괜찮은, 네, 그리고 이 후속작도 있는데 그건 또 제가 다음에 기회를 봐서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요. 이 책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다룹니다. 인구학자의 시선에서 보는 어떤 그 변화, 흐름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제목으로도 얘기했지만 청년 실업 문제는 과연 10년 후에 해소될 수 있겠는가라는 화두를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좀 드려보고 싶었던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인구의 추세가 점점 꺾이지 않습니까? 인구의 어떤 폭발적인 증가 속도가 이제 줄어들었고 저출산으로 돌아섰다면 이제 대학을 다니는 20대 초반의 친구들은 그들이 사회에 나오는 한 10년 후쯤 되면 그 실업 문제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과연 그럴까 하냐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101페이지에 나옵니다. 3부의 제목이 뭐냐면 저출산 플러스 고령화 전쟁 같은 밥그릇 싸움이라는 제목이거든요. 거기에 한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인구학적으로 볼 때 최근 보이는 사회 현상 중 가장 기이하고도 안타까운 것은 뭐니 해도 청년 고용 문제다. 수요 공급 원리로 보면 최근의 청년 실업 문제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노동시장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인구의 수가 예전만 못하면 노동시장은 당연히 수요자 중심에서 공급자 중심으로 변화하게 돼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마당에 젊은 층의 노동 참여는 점점 더 막혀가고 있으니 어찌된 일일까? 상식적으로 앞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놓았으면 뒤따라오는 세대는 취업이 한결 편해져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고 직장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윗세대가 발 뻗고 편히 자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청년들도 뭐 취업이 쉽지 않고, 그렇다고 나이 든 세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저출산, 그리고 또 뭐죠? 저성장이라는 게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거죠. 고성장일 때야 계속 일자리가 많겠지만 저성장 시대에는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런 통계가 저는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뭐냐면 1972년생, 여러분 1972년생이 인구가 몇만 명이냐면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1972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이 10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대학 진학률이 8%였다고 합니다. 즉 100만 명이 태어나서 38만 명이 대학을 간 거죠. 대학을 갔는데 그러면 그때 최대 일자리가, 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일자리가 몇 개라는 거죠? 38만 개라는 겁니다. 일자리가. 근데 그 이후 10년쯤 지나서 82년생 때는, 그죠? 80만 명이 태어났고 70%가 대학에 진학했다고 합니다. 몇만 명인가요? 80만 명에 70%, 56만 명이죠. 그러면 단순히 계산해봐도, 그죠? 예전에 비해서 20만 명 정도는 일자리가 없다라는 결론이죠. 최대 38만 명 시절에 비해서 20만 명이 남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109페이지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더욱이 한국 경제는 과거와 달리 저성장이 고착화되었고 고령 인구가 많아 신규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다. 여기에 더해 이제는 인공지능이라는 효율성 괴물과도 경쟁해야 된다. 40만 명씩밖에 태어나지 않은 10대들의 미래가 밝지 않은 이유다. 대학은 쉽게 갈 수 있을지언정 취업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고학력 실업자 양산이라는 측면에서라도 대학 입시 제도는 바뀔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즉, 우리 부모 세대들, 적어도 뭐 70년대, 60년대, 50년대 생들이 갖고 있던 좋은 대학을 나오면 좋은 뭐 학교의 석사, 박사가 되면 취업은 문제없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대학을 가면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카이를 가면 끝.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 설명의 말미에는 이런 무서운 표현도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지금의 20대는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가 될 거라고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좀 우울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랬던 적이 없죠. 항상 그 부모보다는 자식이 잘 살았습니다. 부모 때는 자가용이 없었는데 자가용이 생겼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에어컨이 생겼고, 뭐 여러 가지 다 생활이 다 나아졌고, 부가 더 많아졌죠. 더 먹고 살만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20대는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저 성장이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우울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해결책이 뭐냐는 거죠.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구학자 조영태 교수님이 제시하는 해결책이 뭐냐,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58페이지에 그 내용들이 조금 요약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를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8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인 인재 유출 시스템이 필요하다. 최근 젊은 인재들이 한국을 떠나는 이유는 인재 유출이 많아진다고 걱정하기도 하는데, 현재 고용 상태를 볼 때 젊은 인구가 유출되는 편이 개인을 위해 차라리 옳을지도 모른다. 대졸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시장은 커지지 않았는데 젊은 층의 70%가 대졸자 아닌가? 1985년생 대졸자 56만 명 중 20만 명은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나라 안에만 있으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다. 저성장이 고착화되었고 고령 인구가 많아 신규 취업이 더 어려워졌으니 젊은이들을 해외로 보내는 것이 전체를 봤을 때 옳은 결정인지 모른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다? 해외로 눈을 좀 돌리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160페이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울러 도전적인 창업에 대해서는 혁신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아예 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1인 창업가들이 늘고 있다. 자영업자가 아니라 작은 규모로 직접 기업을 일으키는 사람들 말이다. 이런 이들을 혁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청년은 물론 베이비 부모 1세대들의 시니어 창업도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 베이비 부모 1, 2세대들 간의 격돌이 완화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다? 청년 실업이 10년 후에 해소가 된다 안 된다? 쉽지 않을 거라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뭘 얘기할 수 있다? 해외에 눈을 돌리자. 두 번째, 창업 시스템을 사회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세요. 오늘 내용은 괜찮으셨어요? 앞으로도 빠르게 영상 받아보실 분은 가운데 있는 구독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화면 좌우에 있는 관련 영상과 추천 영상 함께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